저는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님이 서당을 하셨어요. 한의원도 하시고 같이 이제 겸업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한학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게 됐죠. 네. 주역도 하고 사주도 하고 토정비결도 하고 책도 많이 보고 또 유명한 선생님들 찾아서 공부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렸을 때 공부를 하고 대학을 입학했는데 친구들 사주를 봐주니까 되게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중년의 아주머니가 찾아오셨어요. 학교까지. 학교에서 이제 캠퍼스에서 사주를 봐주는데 남자 사주를 내놨어요. 남자 사주에 여자가 많았어요. 뭐가 될 것 같아요? 남자 사주에 여자가 많았어요. 바람둥이. 바람둥이. 예. 저도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되게 재밌었어요. 또 쉬운 사주니까. 그래서 이 아주머니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분은 바람둥이나 제비족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갑자기 얼굴빛이 환해지면서 1분 동안 말씀 안 하시다가 이야기하셨어요. 이 사람은 지금 의사이고 산부인과 의사이고 돈도 많이 번다. 저도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오, 산부인과 의사요? 예. 여자가 많죠. 여자밖에 없겠네요. 그러네, 그러니까 진짜. 저는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공부한 대로 했는데 안 맞고 틀렸던 거죠.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사주여도 남자 사주에 여자가 많아도 잘못 풀리면 부모가 제대로 못 키우면 바람둥이나 제비족이 될 수도 있지만 잘만 활용해서 잘만 키워주면 산부인과 의사, 성형외과 의사, 그다음에 연예인, 여자 팬들을 몰고 다니는 연예인 이런 직업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주다. 시작부터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러네요. 재밌다. 네. 제 사주부터 봐주시면 안 됩니까? 저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지금 다른 사람 얘기 많이 하는데 너무 우리 사주 거두절미하시네요. 제일 궁금한데 아, 저 하나씩 차근차근. 네, 좀 근데 뒤에 사주가 뭔지부터 좀 들어보고. 뒤에 준비가 돼 있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지금 제가 순서를 앞당기고 싶을 정도로 일단 좀 있으면 이제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잠시 후에 밝혀집니다 여러분. 일단 사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일단 태어난 연, 월, 일, 시를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건데 사주는 기둥주자를 써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그래서 사주가 되고 천간이라는 게 있어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뭐 들어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요 열자가 위에 붙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요거는 이제 12띠 동물이죠. 그것이 밑에 붙어서 만약에 올해 태어났다라면 신축, 월이 뭐 경자, 일이 갑자, 시가 정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8자가 8자가 되는 각 주마다 2글자씩 있으니까 8자. 그래서 사주 8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자. 예. 기둥이 4개여서 4주. 이거 지금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4개의 기둥과 하늘과 땅의 글자들을 갖고 있다는 기운을 그렇죠.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좀 든든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승현 씨 같은 경우는 사주에 화가 좀 많고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보셨어요? 녹화 들어오기 전에도 자기 스타일이요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화를 막 그건 정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방송에서. 저거 보세요. 또 화내는 거야? 너무 못하겠어요. 진짜 웃겼어요, 잠시. 저 같은 경우는 저 옛날에 이렇게 달력 있게 보면 이렇게 동물들 이렇게 막 있잖아요. 인력 이런 거 보면. 저희 그런 거 할머니- 있으세요 아직도? 네? 아직도 그런 달력 옛날에 당장 찢으면서 쓰는 그 달력이요? 달에도 이렇게 날마다 다 동물이 있어요. 옛날 달력입니다. 근데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나한테 너는 정말 팔자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왜요? 했더니 호랑이 년에 호랑이 달에 호랑이 날에 태어났다는 거야. 날이 외모도 조금 약간 범상. 범상. 범상치 않죠. 근데 시를 모르겠어요. 시를. 호랑이 씨. 그건 아닌 호랑이 것 시도 있네. 호랑이 씨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생님? 동물원에 같아요. 그 정도면 거의 호랑인데 그냥 호랑이가 서울대는 호랑이 네, 거의 동물이지 그 자체로. 동물원에 있어도 그냥 어흥하고 있어도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좀 신기했다고요. 그냥. 오, 예. 그러네요. 그때는 뭐 닮긴 했어요. 뭐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분석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쁜 사주, 좋은 사주가 있는 게 아니라 8글자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이 사주가 미신인가요? 아니면 학문인가요?
뭐 꽤 오랜 역사 속에서는 학문으로 대접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몇백 년 동안 학문으로 인정받았는데 한번 그 역사 속의 사주 한번 보실까요? 예, 예. 네. 저기 사주 보는 거다? 이거 지금 뭐 시험 보는 장면, 과거 시험. 과거 시험. 아, 과거지. 그런 장면 같은데요? 일단 조선시대 때는 관상감이라는 게 있었어요. 고려시대 때는 서운관이라는 게 있었고 이 관상감은 과거 시험을 보야지 붙을 수 있는데 세 과목이 있었어요. 천문학, 지리학, 그다음에 명과학이라고 해서 명과학은 사주학이에요. 세 과목을 통해서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뽑았죠. 관직을 줬는데 한 30명 정도였어요. 꽤 많은 사람들이었죠. 거기서 최고 높은 사람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 정삼품까지 올라가요. 정삼품은 지금으로 보면 차관급 정도 되죠. 그러니까 꽤 인정을 받았던 학문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500년 동안 관상감으로 쭉 인정받다가 일제시대가 되면서 관상감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인정도 안 하고 네. 뭐 학문적으로 연구도 안 하다 보니까 뭐 살 풀어야 된다, 구태해야 된다, 부적해야 된다 그러면서 약간 사입이나 미신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 예전에 그 무당 같은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그쪽하고 이 사주팔자 이쪽하고는 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전혀 다르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주팔자는 8글자를 가지고 통계를 내는 거죠. 이분은 목이 몇 개이고 화가 몇 개이고 토가 몇 개이고 서로 어떤 관계를 갖는지 이런 것들을 통계를 내는 거고 뭐 신기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계 과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쌤, 저희가 지금 진짜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는데 네. 저희 지금 다 받으셨다면서요. 그래서 네. 미리 한번 사주를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6분 사주를 다 보려면 시간이 뭐 엄청 잡아먹을 테니까. 그래요? 네. 잡아먹으면 안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저 뭐 방송을 안 하면 되니까. 오늘 하루 종일 세워도 되긴 할 텐데. 들고 듣고 가야지. 제가 사주팔자 속담을 3개를 먼저 맞히시는 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야, 도전하시니. 퀴즈다, 퀴즈. 예. 개팔자가 상팔자. 예. 세 개. 너 생각했구나 벌써. 개팔자가 상팔자다. 팔자 도망은 못 간다. 세 개예요? 예. 그다음에 팔. 팔자 소관이다. 팔자 소관이다. 그게 맞아요? 팔자 소환에다가 속담이라고요? 솔직히 세 번째는 자신 없었거든요. 예. 일단 유미 씨 같은 경우는 우와, 멋졌어. 사주에 을목날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작은 난초날에 태어나고 을목. 꽃이 많이 피어 있는 화가 좀 많은 사주. 화가 많구나. 예. 화가 많아요. 그 화예요? 화가 많은 게? 예, 화가 많은 분들은 좀 약간 급한 게 좀 있어요. 어느 순간에 조금 급해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것을 뭔가 이렇게 그러려니. 남들이 내가 한 거보다 조금 더 소문이 가다하게 나거나 그런 것도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시면 엄청 좋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구설수 오른 게 좋은 게 사실 유튜브 같은 데서 지금 엄청나게 활약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구설수 없다라는 것은 인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뭐 거의 다 구설수지 뭐. 그렇죠. 맞아요. 구설수지. 무술보단 악플. 그런 예. 얘기 그럼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저희들 중에서 제일 좋은 사주를 좀 꼽는다면 이 중에서 그거 재밌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사주가 좋아서 아마 2%도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거구나. 우리 뭐 종혁 씨 같은 경우는 사주가 엄청 좋아요. 뭐 연예인 쪽에 방송인으로서의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겉보기보다는 좀 악착같은 맛이 조금 떨어지는 게 있어요. 만약에 조금만 더 악착같이 뭔가 돌파하면 네. 아마 세계적인 배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마 미국 같은 데도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어가 안 돼서 안 될 텐데 외국으로. 한번 갔다 왔는데 안 됐어요. 쌤 혹시 미국 이민 가는 사주 아닌가요? 가실 거예요. 보내버리시려고. 약간 좀 약간 그래도 뭐 한국을 확 떠나거나 그러지는 못하실 것 같고 그 대신 조금만 더 독하게 약간 욕심을 좀 갖고 왜냐하면 욕심을 갖다가도 어느 순간에 좀 재미난 게 있으면 약간
노는 쪽으로 좀 약간 그냥 편한 것 쪽으로 좀 가는 게 좀 좋아요. 예. 너도 너무 정확한데? 같으시네요. 걸렸습니다. 진짜 주위에서도 항상 좀만 더 욕심냈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하는데 예. 아이 뭐 인생 뭐 있어 뭐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 막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형님 듣기 좋으라고 돌려서 말하는 게 열심히 좀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혁 씨를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는 좀 행복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조금 더 욕심을 가지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아 알겠습니다. 깊이 새겨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기가 막히게 하시네요. 우리 민상 씨 같은 경우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 예. 저는 2021년에 제일 좀 봐야 되는 게 많거든요. 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유민상의 장가 뭐 예. 이런 거 하면. 아까 안 믿는다면서요? 아까 안 믿는다면서 사실 안 믿는다면서요? 들어나 보자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화가 많아요, 사람이? 정말 화가 많아, 화가 많아. 자, 침착해. 네. 예. 일단 민상 씨는 지금 한 1, 2년 전서부터 앞으로 한 4, 5년까지는 계속 여자운이 들어와요. 여자분이 예. 는 없었는데. 근데 네. 이게 좀 재미없는 남자예요. 재미없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약간 노잼남. 재미가 없더라. 어째. 여자를 무슨 만날 때 상관이에요? 내가 재미없는 게. 여자를 만날 때 좀 밀당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약간 좀 일편단심이라거나 그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있어서 약간 아닌 것도 긴 것처럼 좀 하고 뭐 안 예뻐도 좀 더 예쁘다고 하고 그런 좀 밀당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까지 인생을 속이면서 살아야 되나요, 저는? 부부는 원래 속이면서 하는 거예요. 명언이다 명언. 또 이렇게 정리되는 건가? 근데 뭐 주변에 가까이 있다 뭐 이런 건 없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3, 4년 안에 여자들이 많이 모여들 거예요. 4년 계속 진짜 올해서부터 계속 지금도 여러분 비웃죠? 3년 안에 유민상 여자 많이 들어온다? 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아무도 안 3년 안에 여러 번 다녀오시는 여자인데 거 뭐 아니에요? 나이는 별로 없잖아요. 제한이 없잖아요. 10살 말할 수도 있고.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물 속의 사주라고 하는 관상 한번 보시죠. 관상이라 어디 봅시다. 약간 이성계 고종. 눈썹이 되게 얇으셔야지 왕이 되나 봐. 눈썹이 말 안 되겠다. 자, 왕의 초상화 보이시죠? 네. 관상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예. 쌤 그럼 영화 관상처럼 굉장히 유명했던 관상가 분들이 계신가요? 예, 뭐 조선시대 때 관상가 중에서 태조의 성계 옆에 무학대사, 흥선대원군 옆에 박유봉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박유봉, 배군학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네. 그래서 아주 재밌을 거예요. 배군학 선생님이 어느 날 흥선대원군 집을 지나가요. 흥선대원군이 뭐 아주 초라하게 살 때 허름하게 사는 그 집을 지나가다가 그 앞에 흥선대원군 아들, 둘째 아들 명복이 7살짜리가 지금 놀고 있었어요. 그걸 보더니 이 배군학 선생이 가서 큰 절을 해요. 전하, 옥체 보존하소서.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둘째 아드님이 4년 정도 후에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어디 가서 절대 얘기하지 마라. 그런데 내가 너한테 복채를 줄 수가 없는데 지금 가난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4년 후에 왕이 되실 거니까 그때 현감 자리를 하나 주세요. 근데 실제로 4년 후에 고종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3만 냥과 현감 자리를 줘요. 천만 냥이 얼마냐면 지금으로 보면 100억이에요. 복채로 100억을 준 거죠. 와. 그래가지고 이 배군학 선생이 흥선대원군 옆에서 계속적으로 조언하고 왕이 될 때까지 봐주기도 했고 그런 것이죠. 그렇구나. 그 얼굴만으로 관상만으로 맞췄다는 건데 관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 뭐 그 정도까지도 답이 나오나요? 그 배군학 선생님은 아마 불세출의 관상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얼굴 보고 대통령이 될 거다, 뭐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 대신 뭐 기본적인 특징들은 잡아낼 수 있겠죠. 오, 하나씩 좀 설명을 듣고 싶어요, 선생님. 예. 네, 이마 좀 먼저 좀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제 왕이 된 걸 어떻게 맞추지? 한번 얼굴 볼게요. 예.
여기 보시면 저 직선형이 있죠. 네. 그러니까 직선형이 있고 곡선형이 있는데 직선형들은 조금 더 원리 원칙적이에요. 준비도 아주 철저하게 하고 완벽하려고 하고 융통성은 좀 부족해요. 약간 우리 민상 씨 같은 경우도 직선형이 조금 더 많아요. 좀 더 널쩍한 턱이 되는 거죠. 넓적한 거 맞을까요? 근데 저희가 턱이 안 보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원래 되게 뾰족한 턱이에요. 저는 엑스레이를 한번 찍으면서 이제 한번 다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안에 네, 근데 궁금한 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융통성이 좀 부족하고 얼렁뚱땅이 잘 안 돼. 얼굴에서 표가 딱 날 수 있어서 약간 감춰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직선형인 거죠. 그러니까 직선형들은 대체적으로 이과적 기질이 강해요. 약간 계산적이고 분석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슈카 씨 같은 경우는 곡선도 있지만 직선도 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시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과적 기질과 문과적 기질이 같이 섞여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군요. 그런데 곡선형들은 대인 관계가 원만하고 사람들하고 쉽게 적응하고 그 대신 계획성이 좀 부족해서 뒷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교수님 그럼 제가 만약에 살을 빼갖고 지금 여기서 쪽 빼갖고 곡선형이 딱 되면 네, 그럼 관상도 바뀌면서 성격도 바뀌나요? 그렇죠. 예민해질 건 확실해요. 살 빼면요? 그렇긴 하겠다. 살 빼느라고 얼마나 날카롭게 사람이 이렇게 살는 거야. 화가 잔뜩 나 있지. 그 유민상 씨랑 또 비슷한 또 맛있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김준현 씨 같은 경우는 원형이 조금 더 많죠. 또 차이가 원형이 한 있으시군요. 60% 정도고 네모형이 한 30~40% 정도 되니까 그렇게 보여요. 조금 더 융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얼렁뚱땅도 조금 더 잘할 수 있고 대처 능력도 있고 사람하고 대인 관계도 조금 더 원만하게 그냥 기분 그런 것 나빠도 좀 같아. 웃어줄 줄 알고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럼 제가 딱 막힌 놈이네요, 그러면. 말씀하시는 김준현인 정도는 괜찮은 애고 둥글둥글한데 유민상이 너는 아유 답답하다 이런 느낌이죠. 3, 4년 안에 융통성 많이 길러야겠다. 밀당하고. 우리 유미 씨 같은 경우는 원형이 일단 한 60% 정도, 이거는 좀 한 30~40% 정도가 약간 각이 있는 형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조금 흥미로운 케이스인 것 같은데 예. 내가 쉐입이 변화가 생겼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성격도 바뀌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얼굴이 성형 수술하면 5년 정도는 힘이 들어요. 약간 딴 때보다는 좀 더 구설수도 있어지고, 그게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굳을 때까지 표가 잘 안 날 때까지 이렇게 봐야 신기하다. 되겠죠. 예. 있긴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주 관상이 안 좋은 뭐 네. 비대칭이라든지 흉터가 크다든지 이런 분들은 괜찮은데 그런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거의 7, 8년 돼가는데 네. 그쵸. 사실 뭐 붓기 빼는 것만 해도 사실 힘들죠. 이제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좋은 일만 있지 않을까. 와,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5년 딱 지나니까 결혼도 하고 다 지금 뭐 그런가 보다. 저희 방송도 같이 하시고. 그러네. 딱 5년 딱 힘들었었네. 이렇게 얼굴형 먼저 알려주셨고, 제 얼굴형에 따라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코 뭔가요? 한번 볼게요. 코. 코는 이제 또 있지. 복코, 뭐 들창코, 작은 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복코는 이 양쪽에 금갑이라고 그래서 요 볼이 콧망울이 좀 콧망울. 뚜렷한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돈이 많이 모여든다 그래서 아주 좋은 코로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네. 많이 웃어야지 이게 생겨요. 웃지 않으면 콧망울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많이 웃어야 되는 거죠. 부담스럽네요, 좀. 그래서 많이 저 정도는 웃을수록 괜찮은 거 아니에요? 들창코라죠. 내가 돼지코라고 누가 하는지 먼저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네, 그러면 이제 들창코 같은 경우는 들어왔다 나가는 게 많아요. 뭐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 뭐 크게 걱정할 일이 없는 거죠. 또 나가기도 하는데 이게 콧구멍이 보이는 사람들은 많이 들어오는데 많이 새 나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콧망울이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매부리 코라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좀 한 번 들어가면 잘 안 나오는 분들이죠. 약간 인색한 사람들, 짜. 네, 좀 짠 사람들이죠. 아니, 지금 보니까 코는 좀 재물운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게 아까 뭐라 했어요? 금갑이라 그래서 돈창고에 코는 돈창고여서 콧망울에 점이 있으면 재물이 아주 많이 보여요. 그래서 연예인 중에서도 코에 점이 있는 분들 있죠. 너무 크면 보기 흉하고 그렇죠. 뭐 고소영 씨 같은 분들, 뭐 이런 분들 한가인 한가인 씨, 씨도 코에 뭐 맞네, 한가인 씨. 이런 분들이 코에 점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재물이 많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물 열쇠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오서방. 거기 옆이에요, 옆에. 아주 크게. 이제 더 이상 슬픔은 없어. 그거는 근데 KBS 분장실에서 해주는 거고요. 코 옆에, 코 옆에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 예. 요거를 선생님 요즘에 여성분들 중에 제가 알기로 점을 인위적으로 찍어 넣는 경우가 있다고 맞아요. 그러죠? 아, 예. 그런 거 보고 인위적으로 찍어 넣는 예, 것도 효과 성형을 전문 성형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죠. 아, 그거 괜찮나요? 그럴 수 있죠. 다만 그 점을 찍고 당분간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죠. 변했으니까. 그렇죠. 그다음 보시면 네. 미인점. 요 이제 이 법령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이 선 안에 있는 점들은 의식주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인기점이에요. 그래서 연예인으로 가거나 또는 의식주복이 있는 그런 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구나. 자, 귀에 있는 귀에. 점. 귀에 있는 점은 총명점이라고 해서 꽤 똑똑한 사람들. 그래서 눈썹에 있는 점, 귀에 있는 점. 저는 없는데 이승현 아나운서 귀에 점 복점 있습니다. 어디에요? 뒤 옆쪽 뒤쪽인가? 여기 뒤에 있는데 귀에 점이 네, 있거나 저는- 눈썹에 점이 있으면 머리가 똑똑하고 총명해서 뭐 좋은 대학을 간다거나 맞아요. 공부 쪽으로 어쨌든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맞아, 되게 잘한 척했었어요. 아, 왜 이러세요 또? 전에 뭐 아 진짜 화가 무슨 나네. 대학 갔는데 자기 거 안 갔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네. 아니 이거는 그래서 피부과 가면 한번 검사 받아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주 봐주시는 분 선생님들은 아무도 빼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눈썹에 점 있어요. 눈썹에 점 있어요? 네. 좋은 거 되게 많으시네요 이종혁 씨. 근데 뭐 일단 전 뭐 세계적인 인물이라. 공부를 되게 잘하지 않았으니까. 저기 좀 눈썹 점도 같은 의미. 예, 그렇죠. 눈썹 점도 하고. 총명점이에요. 네. 아, 일단 귀랑 눈썹에 있는 점은 되게 좋은 점이구나. 그렇죠. 네. 네, 절대 빼지 않겠습니다 평생. 예. 선생님 지금 쌤 얼굴하고 코 봤는데 귀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아주 이제 귀도 생김새 있죠. 귀하고 이마는 이제 초년복이에요. 네, 초년복. 그래서 이제 젊을 때. 귀가 크신 분들이 초년복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이마가 툭 튀어나오신 분들이 초년복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귀가 앞으로 보이는 분들은 좀 인기귀라고 봐야 돼요. 우리 종혁 씨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보면 약간 옛날에는 이제 당나귀귀 뭐 이런 데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데 인기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민상 씨 같은 경우는 이마가 좀 넓은 편이에요, 좁은 편이에요? 좁은 편 아니에요? 좁은 엄청 편이죠. 좁아요. 그래서 예. 초년에 어렸을 때 예. 그게 좀 복이 좀 떨어지는 거죠. 맞아요. 인기 더럽게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부처님귀라 그러잖아요. 괜찮은 이렇게 것 생긴 거. 근데 제가 정말 특이한 게요. 귀가 한쪽은 부처님귀인데 네. 한쪽은 그냥 떨어지는 귀예요. 귀가 보세요. 정면으로 보시면 쫙 끼네. 짝귀예요. 아, 내가 경상도의 짝귀 이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귀가 한쪽은 요렇게 예. 귀가 한쪽은 달라. 건강이죠. 이렇게 돼 몽물져 있고 한쪽은 그냥 똑 떨어져요. 이게 귀가 이제 초년을 상징하기 때문에 짝귀인 것도 부모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지지를 받지는 못했다고 봐야 되겠죠. 맞아요. 초년을 지지를 안 해줬다가 개그맨 되고 나서 조금 벌이가 괜찮고 이제 지지를 해주고 그렇지. 정확하네, 관상이. 네, 선생님 그러면 초년운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예. 중년운, 말년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좀 좋은 운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마하고 귀는 초년을 상징하고 이제 눈썹부터 코까지가 중년, 네. 코에서 턱까지가 말년에 해당되죠. 그래서 눈썹이 좀 짙으면 형제복이나 주변에 인덕이 좀 있어요. 그래서 눈썹이 좀 적으면 형제복이나 주변에 인덕이 조금 떨어지는 편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눈썹하고 눈 사이에 이제 이 전택궁이라고 해서 이거는 눈두덩이. 약간 이 경우도 이제 넓고 두툼하면 부모복이 좀 있는 거죠. 우리 축하 씨 같은 경우는 이 눈두덩이 좀 이렇게 잘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경우는 이제 뭔가 주변 사람들의 사랑, 뭐 가족의 사랑, 뭐 부모의 사랑, 뭐 이런 사랑들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코는 중년에 해당되기도 하고 재물에 해당되니까 콧망울이 두툼하게 좀 마늘 쪽을 딱 매달아 놓은 것처럼 이렇게 뚜렷한 콧망울은 아주 좋은 코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대신 뭐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 약간 볼 같은 양쪽 볼도 좀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종혁 씨 같은 경우는 코도 크지만 양쪽 볼이 이렇게 받쳐주니까 그런 것들이 좋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코만 크고 양쪽 볼이 없고 그러면은 자존감은 센데 사람은 안 따르고
독불장군처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조심해야 되죠. 그다음에 코에서부터 턱까지가 이제 말년운인데 법령이 뚜렷하면은 좋아요. 그러니까 많이 웃어야지 더 뚜렷하니까. 예. 우리 윤아 씨 같은 경우는 여기가 뚜렷하게 이렇게 딱 올라가죠. 그래서 말년입니다. 말년운이 아주 좋은. 얼마나 더 잘 되시려고. 근데 지금 이마도 좋은데 초년도 잘 돼, 말년도 잘 돼. 여기 이 법령 여기 주름 생기면은 주름 생긴다고 웃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맞아. 하더라고. 나이 들어 보니까. 어쨌든 뭐 인상스러운 것보다 웃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눈가 주름도 뭐 웃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눈가 주름하고 법령은 주름이 뚜렷한 게 좋다고 봐야 돼요. 눈가 주름. 눈가 좀 이효리 씨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은 계속 사람들이 붙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뭐 주름을 일부러 없애거나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건 별로 좋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리프트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어요. 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말년이 별로 안 좋죠. 그런데 이제 뭐 이런 얘기 있어요. 턱이 뾰족하면 말년이 불쌍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중간이 좀 넓으면 중간에 많이 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관상에서 턱이 넓어야 말년이 좋다라는데 그건 아니고 어느 때 활동을 더 많이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네. 유명인의 관상을 한번 볼까요? 오 유명한 그래 어떤 분이 관상이 좋은가? 이건희 회장. 이건희 회장님하고 박찬호 선수. 일단 보시면 이건희 회장님은 귀도 아주 잘생겼고 이마도 아주 넓죠. 그래서 그러네요. 꽤 부모복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거북이 형상의 약간 어깨도 구정하고 목도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이 거북이 관상들은 대체적으로 돈이 들어오면 안 새나가는 모아지는 그래서 이제 부자 관상인 거죠. 그럼 자세를 일부러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저 거북목인데? 거북목과 거북상은 거북목하고 거북이상은 다르고 증상이고 병원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입술을 보면은 입술이 웃입술이 얇아요. 이런 분들은 늘 굳은 결의를 하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주 완벽을 추구하고 자기가 모든 거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일 처리를 아주 꼼꼼하게 처리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는 약간 각형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주 완벽하게 일 처리, 계획적이고 준비도 철저하게 하고 끝까지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완벽주의자적, 준비주의자적. 그래서 또 그렇게 메이저리그에서 또 활약을 한 거고. 네. 그런데 눈썹하고 눈 사이 이 전태궁이라는 곳이 네. 적어요. 좁죠. 네. 저런 경우는 일찌감치 부모하고 떨어져 지내거나 부모 사랑을 좀 덜 받게 그럴 수 있는 그런 관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말씀하신 전태궁 부부는 외국인들 중에서 여기가 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Hey you 눈썹 small. 에? 아웃도어 3. 죄송한데 편집 좀 해주세요. 네, 좀 저희가 오늘 노잼이시네요.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봐. 선생님 이쯤 들으니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선생님께서 아까 전에 점을 또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또 도움이 되고 성형하면 관상이 바뀐다고도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러면 운명은 불변하는 게 아니라 바꿀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예, 물론 있죠. 예. 모든 관상은 다 장점과 단점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잘 살리면 좋게 가는 거고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사주든 관상이든 단점으로 가면 실패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걸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가지고 태어난 게 있다. 그것을 잘 살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네. 뭐 그런 관상에 대한 재미난 예를 들어드릴게요. 1890년대 전후인데 중인 신분의 청년이 한 분 있었어요. 과거 시험장에 갔는데 다 양반 아들들 또 한편으로는 부잣집 아들들은 양반을 돈 주고 샀어요. 과거 시험도 돈 주고 문제를 빼돌리기도 하고 그런데 본인같이 돈도 없는 가난한 중인이 과거 시험 붙는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포기하고 돌아와서 좌절해 있는데 이 청년의 아버지가 관상책 한 보따리하고 사주차 한 보따리를 사줘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러고 나서 관상을 책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이렇게 맞춰보는데 눈도 거지요, 코도 거지요, 입도 거지요. 그다음에 사주를 분석해봤더니 배부른 것도 관심 없고 등 따뜻한 것도 관심 없다. 관상과 사주를 봤을 때 이 사람의 미래는 어떨 것 같아요? 너무 비참한. 거지 그냥 거지. 희망이 없는. 희망이 전혀 없는 거지, 희망도 없는. 본인도 그것을 보고서 나는 자살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죽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관상책 마지막 구절에 관상부려 심상이 나와요. 관상이 제 아무리 뛰어난들 마음의 상을 따라갈 수가 없다. 이 글귀를 보고 본인이 깨달아요. 이분은 네. 바로 백범 김무 선생님. 본인이 돈 벌어본 적이 없어요. 다 독립자금을 얻어서 본인 배부른 것도 아니고 본인 등 따뜻한 것도 아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해요. 똑같은 거지 사주팔자여도 거지가 될 수도 있고 김구 선생님처럼 본인이 돈을 벌진 않지만은 독립자금을 얻어서 국가를 위해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야. 이렇게 똑같은 관상이어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중요한 게 진짜 이게 어떻게 이걸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진짜 중요한 거네요. 그게. 제가 이제 하나 아주 좋아하는 동화책이 있는데 강아지똥이라는 동화책이에요. 권정생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강아지가 울타리에다가 똥을 넣어요. 그런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옆에 있는 소똥은 농사 짓겠다고 농부가 가져가요. 실망에 빠져 있죠. 아, 나는 강아지 똥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의미 없이 사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 민들레꽃씨가 날아와요. 거기서 아름다운 민들레꽃이 피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주 의미 없는 똥도 민들레꽃을 피울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은 누구나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달란트들이 있다. 그것을 잘 활용해주면 크게 성공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운명학하면 딱 미래가 결정되어 있고 맞추는 걸로 생각하는데 보시면 운은 움직일 운자예요. 움직일 운동선수 할 때 운이에요. 그다음에 명은 목숨명, 삶이에요. 삶을 움직이는 거. 만약에 쪽집게면 뭐 결명학, 뭐 결정돼 있다든지 숙명학. 고정돼 있다든지 뭐 숙명학이 그럴 텐데 왜 운명학이냐면 움직일 수 있다. 큰 틀은 결정돼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